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지형심을 잘 모르죠. 두 번째, 넘버 투. 이 돈을 양분시킨 거예요. 한경도로 가는 여러분 제10분 안원도, 국제시장에 첫 장면 나오는 안원도, 햄박사가 안원도 소장한테 카카, 철수작전에서 인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울고르가 그 안원도 싣고 다니고, 그 다음에 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워크 중장 라인, 8군 라인을 해가지고 병력을 분산시켰는데 당신은 현장에 있지 않고 공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조지 대표를 참 탁월하게 평가하는 게 현장에 계시거든요. 내 몸이 피곤해도 어쨌든 간에 뭐요? 현장의 동지들과 죽고 산다는 이 결기. 그래서 우리 애국당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이거는 제가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 대표 지금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조선일보 청와대 가서 사진 찍었더라고. 근데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 나라가 망할 때는요 스마트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현장에 즉 사직세계 가보에 그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순희 장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순희 장군. 예? 우리가 남동원 전선에서 여기에서 박주신 문재인한테 걸레들한테 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진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6.25 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황교안 씨 제가 황교안 씨 제가 황교안의 답이라는 그 책 있죠? 제가 2번 읽었습니다. 2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다 봤어요, 제가. 2번 다 읽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보따리 차차 풀어야지. 예? 저도 장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따리 차차 풀어야지. 한국에 다 풀어버리면 저는 장사 언제 합니까? 다 풀면 당신 나가갈 텐데. 하여튼 이 늙은이, 하리동 늙은이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내가드가 인천상학작전으로 해가지고 너무 교만해졌거든요. 장수가 교만하면 어찌 된다? 망해버려요. 한국가 교만해서 망했죠. 지도잖아. 이 장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목에 힘겨야 되는 교만이에요. 장개석도 교만에 망했고 나폴레옹도 교만에 망했고 히틀러도 교만에 망했습니다. 저 문재인 저 어쩌라고 모르겠어. 저는 교만도 아니에요. 한장 기다리지. 자, 그래서 내가드가 결국은 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럼 누가 택하냐?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의 고민은 한국을 지도 바라보는데 아베와 트럼프가 연합하면 대한민국의 전화번정권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이 왜 시간차로 뜸을 들이느냐 하면은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누구냐 이야기요. 여러분 5월달에 황교안 씨가 미국 가려고 했죠. 예? 근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냐? 미의회가 트럼프 만나지 못해요. 근데 미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상원, 하원, 이런 외교분과위원회 아시아통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수시니까 안 돼. 왜냐? 선대 법대는 한 분이 미국 가서도 기도도 했지만 그거 못 뚫고 왔고 홍준표도 못 뚫고 왔잖아요. 그 라인을. 그래서 내가 한번 뚫어놓고 했는데 이 하원, 상원 의회에서는 말이 뭐냐? 핑계입니다. 핑계인데 아파서 스케줄을 못 잡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내가 오늘 황교안 씨 이야기 많이 봐요. 이런 말이지. 좀 나쁘게 말해서 뭐냐면 조금 젖 좀 더 먹고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야당을 보니까 삼국시대, 사국시대가 되니까 누가 누군지 도토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덜컥들 만날 수 있어봤죠. CIA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황교안 누구 근데 아직은 좀 더 당신 어떻게 하나 좀 봐야 되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들은 왜 아직은 DJ하고 YS급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아직은 DJ YS급이 아니다. 뭐해서
투쟁대에서. 저 DJ나 YS는 영어도 못하지만 DJ는 영어를 하려고 계속 헤매다 그러죠. 콩글리시인지 뭔지 하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쇼맨십은 힘도 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민주당의 카트 이런 사람들, 케네디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 준 거예요. 영어를 배우려고 쇼를 하니까. 콩글리시 알죠? 콩글리시. 그런데 YS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DJ가 오래 가면은 자기도 산다 해가 또 가요.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가서 연설 다 들었습니다. YS DJ UP대학에서 많이 쩔쩔거리고 와서 이야기하면 1시간만 한 거.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YS가 와가지고 UP대학원 가가지고 그거 연설하는 거 다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DJ와 YS는 그러면 미국 조야의 민주당 정계에서는 DJ YS는 이런 겁니다. 차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거나 말거나 어느 정도 우리 미국과 같이 손잡고 정권을 맡길 수가 있는 우리가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은 거냐, 그들을 신뢰를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봉화랑 우리 영양 이거 우리 일하고 있지만요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화문 광장에서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해서 이 하늘 문을 열 것을 약속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한국지대 또 다 못 끝내겠네. 또 3점으로 가져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네. 자, 그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 워커라인 지금까지 낙동강 전선의 영웅 미국에 일본에 있었던 삶은 사령관 워커 중장이 크리스마스 날 전날에 이 한국군 운전사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사고를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화가 나니까 이주만 박사가 제가 처형시켜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어쩌다가 그럴 수가 있냐 해서 사형은 면했습니다만은 그런 미국적 사건이 있었고 그 아들이 여기에서 전선에서 투입돼가지고 미국의 별을 달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6.25 때 원택동은 아들을 이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공군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거 알죠? 그리고 또 이 워커 중장이라든가 이 벤플리트 장군 이런 사람들의 아들들은 대학을 어디 나옵니까? 하버드 이런 데 나와요.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뭐요? 6.25 전선에 참전한 겁니다. 어떤 흑인 대무사에게 이 장관이 당신 한국 가서 한국에 전선에 참전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흑인 대무사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Where is South Korea? Where is Korea?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막 시끄럽다. 참말 말고 한국 가. 그랬는데 그 배우사의 인터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죠.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뭐요? 저 멀리서도 지킬 수가 있다 얘기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보니까 여기에서 다단계 공산화가 이루어졌다? 모든 국민들이 땅 2020년 4월달에 총선해가지고 공수처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재편을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공수처하고 개헌해가지고 다단계 공산화 오케이 도로연방제 도장을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당신들이 공산화가 좋으면 가라.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 가서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제일 강스러운 퀘스천 앤서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하니까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이 일고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 당신들이 문재인 좋아서 찌는데 웃자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나와야 되죠.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감동을 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면 안 되겠다는 걸 그 사람이 그때 뭐냐면 그 사람 손목을 탁 잡고 어쨌든 간에 각동하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가 나온 크리스찬이 아니냐? 이 북한 이 성경책 들어가서 이 신이 있는 나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빼앗기고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이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을 찾는다는 것은 독립운동한다는 것은 답답한 이야기죠. 하늘이 부르자예요. 일본의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조선이 망할 때 한국 군대가 여러분 8,500명이라고 김일성 편집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500명인데 100만 오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군사력으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 독립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찌할래? 거기서 나온 것이 디플로마시입니다. 미국과의 디플로마시, 남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국이 조선을 뭐 때문에 도와주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교사죠. 기독교를 활용해야 되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교인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느냐? 네? 그 기독교 나라 조선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일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럼 미국 고재이들 그건 말이 되죠. 공개가 돼 있는 분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 하에는 일본이 신앙을 탄압한다. 그걸 활용한 거예요. 미국의 디플로마시와 크리스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알다시피 지난번에 여기 역사 박물관입니까? 여기에 큰 8명이 붙었는데 이승만 있었습니까? 없었죠? 테러리스트들 안중근이라든가 김구라든가 이렇게 권총 원맨쇼 건맨들 총 빵빵빵빵. 우리나라는 건맨들이 총을 쏴가지고 독립운동한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긴 했죠. 그런데 이승만을 빼고 어떻게 독립운동과 건국을 이야기하는가 이야기.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배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인식이 비뚤어지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앞으로 삼선 서울 시민들의 수치예요. 삼선 이거 영어를 끌어내야 돼요. 네? 더 이상 서울시장은 사이트를 못 갖게 왜? 명분은 그겁니다. 역사인식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건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울시에서 시장으로 끌어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워싱턴에서는 누가 후임으로 오냐면은 매튜 리치의 중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매튜 리치의 중장은 어떤 인물이냐? 자, 우리 6.25 전쟁이 우리에게 락시 해묵이었던 것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죠. 미국에는 무기가 넘치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넘치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산의 양정동, 부산에 서면 하면은 거기 하란이라든가 MP 완장 차고 미군들이 우리 전국에 넘칠 때일 겁니다. 아마 MP들 미군 감독이들 봤을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고 미군의 베테랑 현역 군인들이 샘피처럼 그 무장한 세력들이 건설하게 남아있다 하는 점이 대한민국의 해보라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뒤로부터 1960년에 월남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월남전이 왜 비극이냐? 막상 임기 1년을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직접 전선에서 싸운 병사가 없다 이야기요. 장교도 없고 장교도 신병이고 별도 신병이고 병사도 신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은 어마어마한 게릴라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게릴라 전쟁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낸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요. 미군들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 병사들에게
이것은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다. War against communism. War against communism.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전쟁의 명분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이 다단계 공산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유통일이라든가 공산주의 독재 조직이라든가 이런 명분 속에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거창하게 자유통일, 공산, 독재, 악살 이걸로 해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호응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어터 리츠웨이는 와싱턴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다글라스 맥아더는 자기가 당시 한때 존경했던 오성 장군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박살나는 광경을 그 참모회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알죠? 한방에 트위터에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한방에 가는 거 알죠? 그때 트럼프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츠웨이는 한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치 전투 1944년 45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알지 않습니까? 그때 공수부대 군단장으로 맹활약을 했던 겁니다. 벨기에라든가 독일 지방에 공수부대 투입돼가지고 거기에 독일군 기갑부대와 싸웠던 육진의 용사인데 이 사람의 모토는 그겁니다. 항상 병사들과 함께 Together my lovely soldier 나의 사랑하는 졸병들과 함께 야전에서 들판에서 살고 죽겠다. 우리 지금 조원진 대표님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얼굴에 지금 저 약간 술기도 있고 아주 피곤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 피곤한 얼굴을 들고 여기에서 이 동지들하고 같이 그 자세 우리가 이게 바로 민주의 총장이 이 사람이 복장도 덩덩하게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 여러분 이게 내가 휴탄 알죠? 휴탄을 여기 차고 있어. 휴탄을 여러분 사람적인 총사령관이 쫄병 복장을 입으면서 여기 휴탄을 여기 차고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휴탄을 들고 돌격하면서 병사들과 싸우고 죽겠다는 그거죠. 그러한 모습에 이 병사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요? 이 지휘력의 ABC입니다. 야전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저 당이 어떻게 해서 저당이 있습니까? 더불어 김정은당이니까 뭐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2주 전에 여러분 토요일 집회에 탈북자 누가 왔는데 당신 좀 연설하라 그러는데 베트남 하는 거 말이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예? 그 답을 찍는 주민들은 뭐예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더불어국민과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누가 같이 간다? 국민들아, 우리 공화당은 우리 국민들과 가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국민들, 그죠? 우리 국민들과 같이 간다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영 창원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서도 오전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매너라는 거는 앞으로 더 세련돼야 됩니다. 황교안이가 오든 문재인이가 오든 연설을 잘 끄고 물론 박수 치고 안 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단을 다른 당대표라든가 다른 주사파들이 당신 연설 한번 해봐라 한번 깨깨깨 해봐라 했을 때 초대할 수가 있죠. 좀 유승민이든지 누군지 당신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조지 대표하고 한번 말도 한번 떠봐라 해가지고 토론이든지 너들이 앞으로 이제 TV든지 일로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초대할 겁니까? 이거 숙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이인천 원장만 항상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주사파 올지도 몰라요.
김정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쁘면 정신을 손들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 이거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으면 가서 따지든가. 이거 다시 당신 내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야당 대표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아쉬우면 부르고, 뭐 싫으면 코 풀고, 내가 그런 것밖에 안 되느냐? 들리는 것밖에 안 되느냐? 빠질 수 있죠. 그걸 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에서 무서운 놈이 많아요. 유승민한테 대해서도 있지, 유승민 할아버지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너 이 시깔, 너 어쩌고 세상. 이게 욕이 말리면은 우리는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 정당한다는 거는 우리 기분 내고 화풀이하려고 얘기인 거야. 이거 오늘 저 한번 화풀이지. 그러려고 우리 정당하는 거 아닙니다. 정당은 국민의 항상 저 사람, 국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 번째, 저 사람이 우리 애국 땅을, 우리 공화당, 저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표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입에서 욕이 나옵니까? 정치가, 제가 참 정치가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래서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왜냐? 저 사람은 일청 교수가 아니고 여기 또 원장이 연구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못하고 무슨 말도 입다는 것입니다. 하라면 간신히 간다 이야기고. 그만큼 제가 처신 나이가 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미오 그람시가 1920년대에 어쨌습니까? 대중을 꼬셔서 공산화시키려면 대중을 합법적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좋다는 것을 내사시켜서 오셔서 투표를 통해서 공산화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정당과 국민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단체라고 그랬죠.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제 연설을 듣는 것 저는 생기 바람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여기서 경기도 서울 부산 해가지고 많은 지역구가 있을 텐데 그 지역구에서도 서명대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시민단체를 해가지고 한두 개 공사하시는 분 몇 명 됩니까? 물론 애국당에 협의도 되고 애국당에 오래 하는 거 그 모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여유가 있을 때 청소를 한다든가 교회 성가대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 지역에 급식이나 돕기를 한다든지 농인회장 가가지고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그 지역사회에서 내가 내 자세를 낮추고 우리 공화당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차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그 대중 속에 들어가서 국민의 아픔 속에서 우리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그 정성 들인 분들 여기 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듣는 거 토요일 집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대중성 이번에 보궐선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과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치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 이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남입니까? 그래도 이번을 해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연설에 눈물을 흘린 그 많은 시골바닥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날 시장바닥에 마지막 투표장에 누굴 찍었습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낙엽 떨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뭐 불이 꺼지고 부정선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 대중에 들어가는 방식은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잘한다고 전화 왔네요. 잘한다고 오늘 다 마당이나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려니까 또 안 되네. 이제 오늘 장 3,000불 빠집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 오늘 6.25 다 먹은 적입니다. 네, 어쨌든 영어로 가십시오. 그래서 매튜 리츠위가 전선에 이제 가니까 전선에 이 사람이 현장을 가보니까 메가드는 퇴각하는 유엔군의 그 행렬에
가지 못했어요. 동경에서 일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제가 가는 유엔군 죽을 맛인데, 그래서 애들이 지금 제가 가는 유엔군을 보면서 스탑. 사령관이 스탑을 하니까 스탑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라고 보니까 유엔군의 중공군의 이민필이 이민전설에 사이가 떨어지가 노랗게 되죠. 아니 아예 싸울 의지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력이 부족해서 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가서 선배는 그랬죠. 원자탄 투하라 병력 달라 무기 달라 뭐 많이 했잖아요. 편히 사진가요. 이건 아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메가드식 방법은 안 된다. 또 투르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메가드가 해임될 때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오케이 했다? 합참의장 버마 브리들리 해고하시오. 두 번째 영국입니다. 영국의 수상 애틀리 알죠? 심심하던 나라 와가지고 메가드를 해고하라 그럽니다. 왜 메가드를 해고해야 되느냐? 영국의 국가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주에 폭격하고 한국의 군사원조 문자 강력히 가주면은 런던은 어쩝니까? 유럽의 불쌍한 아들은 어쩝니까? 얘기야. 한국이 원조 다지면 유럽하고 런던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중앙에 메가드가 있단 말이에요. 메가드의 총력제는 유럽에 있을 수 있는 앞으로의 3차 대전의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트루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여러분 미국은 아시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럽이 중요해요. 네? 어디가 중요합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유럽이죠. 그래서 NCC 라인이 뭐예요? 대만하고 한국은 미국의 많은 세대에 제외된다는 게 뭐예요? 당신 나라에서 먹고 살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단계 공산에 직면했을 때 우리 저같은이라든가 홍문전 의원이 먼저 미국 가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원 의원한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70년 동안에 대한민국 원조해가지고 투자했죠. 기술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때 미국이 한국만큼 2차 대전 이후에 투자를 하고 엄청난 인명의 희생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only South Korea만 미국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원조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가치를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한국이 미국의 원조의 자랑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를 국내의 공산주의 세력, 주사과 세력에게 어떻게 갖다 바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막대한 군사 기술, 사무장, 항공사, 군사 모든 것을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어떻게 될 거냐? 당신들은 6.25 때 많은 선대 대통령들이 한국을 지킨 그 대통령들에게 어떤 낯으로 볼 것인가?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I agree with you.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 국내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는 디플로마시와 국내 문제를 같이 핸들링할 줄 알아요. DJYS가 권력을 잡은 것도 안에서 투쟁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면 편지 쓰고 민주당하고 갔다 해가지고 선동 언론 NHK에서 뭐 CNN 해가지고 미국 일본하고 왔다 이 선동 해가지고 펌프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넷주리주의가 그 현장의 리더십에서 이 고령의 다갈라스 원수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주의가 메가드를 보다가 메가드를 만날 수가 없어요. 3달 전에가 빡 피고 이거 저 뉴스맨 앵커맨 하던데 현장의 병사들과 같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메가드가. 근데 리주의 보니까 현장에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신뢰가 갑니다.
예? 시대가 갔다. 야, 이 대장이 내가 같이 있구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됐고, 이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이주인 대중국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승만은 계속 무력 통일을 원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는데, 자세히 만나서 영어로 해보고 보니까, 여러분, 다글라스 메가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무시를 합니다. 왜? 우리, 일단 영어를, 지도자들이 일단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김구도 영어 못하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영어를 유창하게 한 데다가, 미국의 국내 정세를 소상히 알고 있잖아요. 국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그러니까 도르만디 아이젠하워든지 리트웨이 벤틀리 장군이 만나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딱딱 깍집을 찍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나가고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 속에서 북진통을 요구하고 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미국의 장성들이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저거 호지불통인데 해가지고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이승만 박사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요거 보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애국심이죠. 보니까 호지불통인데 대단한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제가 김대중 연설을 태블대학 유학 시절에 가서 들었어요. 한 90분 하더라고. 근데 김대중은 선전선덕 잘합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붙이겠습니다. 김대중은 애국심 붙이는 게 아닙니다. 주문했던 거 선전선덕하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두환 지가 여러분 전두환이가 보여주셨습니다. DJ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와싱턴에서 생활비도 받았어요. 생활비도. 그런데 거기서는 전두환 지가 올라왔죠. 물론 이승만 박사와 선전선동인데 애국심에서 차이가 나더라 이야기예요. 애국심을. 그 다음에 유창한 영어죠. 그것만 영어만 잘한다 해서 미국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강조가 박정희 대통령은 12억을 만났고 이강조는 천수를 누리지 저 사람이 독재 비싼 정권을 누렸는데 살아남은 게 영어입니다. 영어의 소통.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인 지식. 그걸로 미국의 언론, 미국의 정치학자들에게 나는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저런 논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정부를 해가지고 이런 클린트 가버먼트를 한다. 언론을 설득하고 이 조약을 자신이 해박한 정치적 지식과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강준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지성을 가진 아주 지성인이다. 지성인이라는 때문에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반해버립니다. 이강준을. 물론 많은 정치가들은 그런 높이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한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많은 정치가들,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이 나라를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